사람들은 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진달래를 그려보곤 합니다. 몰아치는 찬바람에 온갖 꽃들이 망을 터치기를 좋아하지만 남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선구자의 꽃. 그 속에는 거대한 힘, 강자의 도도한 기상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세계 언론계는 여자 축구 발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을 축구계의 혜성 동방의 진달래 팀이라고 명명하고 우리 팀의 경기 성과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새 세기 첫 아시아 여자 축구 최강팀으로 자라나 세계 축구 무대를 뒤흔든 우리의 믿어온 여자 축구 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경기 성과들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노동신문에는 온 나라를 기쁘게 하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이 연전 연승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하늘가에 라몽색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새세기 첫 해를 빛나게 장식한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의 승전 소식은 온 나라 천만 국민에게 커다란 보물을 안겨주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의 순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팀이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는데 그때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부분은 국내에서 단련된 신진 선수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의 문지기는 리정희 동무였습니다. 이 여성 감독이 바로 아시아 여자축구계에서 절벽, 자석으로 이름을 날렸고 아시아 여자축구 최우수 문지기로 선정됐던 인민체육인 리정희 동무입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여자축구 종합팀 문지기로 활약했던 그는 지금 평양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문지기 감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선수 생활을 마치고 가정을 이룬 그는 40대 중엽에 이르렀습니다. 두 자식의 어머니인 리정희 감독은 맏딸을 축구 선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1등을 쟁취했던 해는 2001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온 나라가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어나던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12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어제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책임 감독이 리성군 동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여자축구 종합팀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리성군 책임 감독. 그는 나라의 축구 발전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기 위한 헌신의 길에서 높은 실적을 쌓은 관록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국가 여자 종합팀이 모질 당시 책임 감독 사업을 맡은 그의 어깨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종합팀을, 그것도 전혀 파기 없는 여자축구팀을 이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내리누른 것은 다가올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기어이 우승을 안아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여자축구계의 특징은 여자축구 선수들의 경기가 완력화되고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팀과 중국 대북팀이었습니다. 중국 여자축구팀과 중국 대북팀은 우리 팀에 비해 개별적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경기하는 이 팀들은 아시아 여자축구계의 강팀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자축구의 이러한 실태로부터 이들과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식의 대형 전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리성근 체행감독 동무는 기술 수준이 높은 상대팀들을 제압하는 방도의 하나가 바로 높은 육체적 능력과 함께 속도적인 경기 방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리성근 책임 감독은 팀에서 특기 기술을 가진 선수들의 결합 실현에 큰 주목을 돌렸습니다. 돌입 능력과 공 다루기 기술이 남달리 좋은 팀의 주장 조성옥 선수,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공을 처리하는 진별이 선수, 경기 의식이 남달리 높고 문전 결석이 좋은 리금숙 선수의 특기를 잘 살리고 그들을 축으로 하는 팀의 경기 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고향도 성격도 서로 다른 선수들을 조국의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릴 수 있게 과학적인 훈련 지도를 짜고 들었습니다. 리성근 책임감독 동지는 훈련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기어이 우승하는 것이다고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리성근 책임감독 동지는 정말 실력뿐 아니라 낙천가였고 인정이 많은 감독이었습니다. 송 감독은 우리 선수들 위해서라면 뭣도 아끼지 않는 그런 진짜 불같은 성격의 사회자였습니다. 이렇듯 감독 선수들 모두가 하나의 의지로 뭉쳐 튼튼히 다져진 우리 팀의 위력은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팀과 맞다던 팀은 당시 세계 여자축구계에서 장미 군단으로 불리우던 중국팀이었습니다. 중국 여자축구팀은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을 7번이나 쟁취한 아시아의 최강팀이었습니다. 중국팀의 책임감독 마오나는 어떻게 하나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8연승을 이뤄보려는 목적으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6명의 로장 선수들을 모두 소환해서 팀에 망라시켰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중국팀의 먼저차기로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자축구 선수들은 중국팀의 전술적 기도와 경기 운영 방법, 개별적 선수들의 능력과 특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 기초해서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우리 팀의 주력은 아시아 여자축구계에서 삼두마차로 불리운 팀의 주장 중앙 공격수 조성옥과 진별이, 중간 방어수 리금숙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중앙 공격수 10번 진별이 선수는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 나라 체육통신들은 10번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속도가 폭발적이며 공다루기와 연락, 찬호키의 묘기를 가지고 있는 진별이 선수는 항상 상대팀들의 위험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평했습니다. 여러 나라 통신들의 예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폭발적인 속도와 강한 찬호키의 묘기를 가지고 있는 진별이 선수는 전반전에 연속 2골을 넣어 중국팀을 절망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진별이 선수는 후반전 경기에서도 한 골을 더 넣어 해트트릭을 기록함으로써 아시아 여자축구계의 1인자로 자처하던 중국팀을 3대1로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나타나 정확히 목표를 찌르는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상대팀 방어수들을 빼돌리는 진별이 선수를 보고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붉은 화살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 때 당시 만경대구역 과외체육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한 진별이 선수는 그 후 월미도 체육단 여자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갈매기 체육단 여자축구 감독인 그는 선수 생활 기간 80여 차례의 국제경기에 참가해서 96개의 골을 넣음으로써 득점 명수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우리 팀과 중국팀 사이의 경기에 대해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체육신문들은 중국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는 표지 아래 7번이나 아시아 패권을 쥔 중국팀을 거꾸로 뚫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면서 세계 여자 축구계의 장미 군단이 조선팀에게 머리를 숙였다. 중국 선수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 기술적으로 조선 선수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였다.
조선 여자축구팀은 거성으로 솟아올랐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새세기 아시아 여자축구 최강팀을 결정하는 결승 경기는 2001년 12월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결승 경기에서 맞다던 팀은 조별 연맹전 경기에서 우리 팀에게 2대0으로 패했던 일본 팀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불같은 공격을 막아버리고 일본 팀은 방어에 급급했지만 중간 방어수 7번 리금숙 선수가 문전 돌입하면서 차놓은 공이 일본 팀의 그물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이 득점은 리금숙 선수가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넣은 15번째 골이었습니다. 리금숙 선수가 넣은 첫 득점에 이어 공격마당 왼쪽에서 15번 리은경 선수의 멋진 볼 처리가 일본 팀의 그물을 또다시 흔들어 놓아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자축구팀은 일본 팀을 또다시 2대0으로 보기 좋게 타승하고 첫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을 쟁취했습니다.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의 믿어온 여자축구 선수들은 6차례의 경기 과정에 총 53개의 득점으로 세계 여자축구계를 놀래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여자축구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리 팀의 주장 조성옥 선수에게 최우수 선수상을, 6차례의 경기에서 15개의 득점을 한 이금숙 선수에게는 최고 득점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승자의 단상에서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시아의 패권이라는 상상봉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다는 무한한 긍지로 세계를 향해 웃음기었습니다.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의 승전 일로는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여자축구 선수들이 이제는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축구 무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축구 종합팀 선수들이었던 인민체육인들인 리금숙, 이종희, 진별이, 공훈체육인들인 윤인실, 장옥경, 윤영희, 양경희, 김은옥, 라미예, 송정순, 리은경 동무들은 사이어체육단과 압록강 체육단, 평양체육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관록 있는 여자축구팀들과 청소년 체육학교들에서 감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처녀 시절부터 10여 년 세월 충정의 구슬땀을 뿌리며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여자축구 명수들의 넋을 오늘은 그들의 자식들이 꿋꿋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14차 아시아 경기대 여자축구는 그야말로 조선판이었습니다. 6개 팀이 참가하여 전전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기는 단 한 번이라도 패하면 우승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야말로 책임적이고 결정적인 경기였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말하다시피 우리 조선 여자축구팀은 상대보다 육체 기술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유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군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2002년 부산에서 진행한 제14차 아시아 경기를 떠날 때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조선 치마 저고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처음으로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었댔습니다.
정말 꽃다운 천인시설 훈련복밖에 몰랐던 우리 선수들에게 장관님께서는 친부모도 주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선수들에게 안겨주셨을 때 우리는 울고 떠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한 장관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힘이 원천이 되어 맞다두는 모든 팀을 육체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당시 2002년 10월 17일부 중국의 신화통신에는 아시아의 1인자로 등장한 조선 여자축구팀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10월 11일 조선팀이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축구 종목의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지난번 우승팀인 중국팀은 아시안 여자축구의 패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더욱이 이번 경기는 조선팀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제13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을 보유한 지 10달 만에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축구 경기 우승자로 등장해서 아시아 여자축구계에 조선 여자축구 시대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다져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자축구 선수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우리식의 경기 전법과 전술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을 어머니 조국은 환희의 꽃바다로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여자 축구 선수들의 그 승리의 소식으로 정말 들끓었습니다. 그때 이 동평양 대극장에서 바로 그 여자 축구 선수들을 위한 축하 방송 모임이 있었는데 사회를 그때 제가 맡았댔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여자 축구계에서 당당히 최강팀으로 성장한 우리의 여자 축구 선수들을 이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팀의 책임 감독 인면체육인 리성근 동무입니다. 감독 정원성 동무입니다. 팀의 주장인 공문체육인 조성목 동무입니다. 공문체육인 리정희 동무입니다. 공문체육인 리향옥 동무, 공문체육인 리금숙 동무, 공문체육인 김은옥 동무, 공문체육인 양경희 동무, 공문체육인 진별이 동무, 공문체육인 윤영희 동무, 공문체육인 라미애 동무, 공문체육인 리은경 동무, 공문체육인 오금난 동무, 공문체육인 장옥경 동무, 공문체육인 신금옥 동무, 공문체육인 윤인실 동무, 선수 박금춘 동무, 역시 선수 송정순 동무, 선수 도순이 동무. 이번 제14차 아시아 대회에서 맞다드는 모든 선수들을 물리치고 1등이 시상대에 올랐을 때의 저희들의 심정은 정말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은 구호대에 내놔도 이길 수 있다는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정말 그 믿음에 조금이나마 경기 성과라고 보답하였다고 생각하니 저희들은 부풀어오는 감정을 누릴 게 없었으며 시상대에 올라 장중하고도 훈훈한 애국가의 선율이 온 남녘땅에 울려 퍼지고 서서히 오르는 남홍색 광옥길을 바라보는 순간 꿈결에도 그립고 그립던 경의하는 아버지의 김종일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 뜨겁게 안겨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이런 심정은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돌려주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날의 다진 맹세는 오늘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맥동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우리나라 국가 여자축구 종합팀 중간 방어수로 활약했던 공운체육인 리향록 동무입니다. 그는 조국의 영예를 빛낼 소중한 꿈을 안고 18년간이나 청춘 시절을 바치며 조선 여자축구 시대의 서막을 열어제끼는 데 크게 기여했고, 축구 심판복을 입고 달려온 10여 년간의 나날에는 여자 월드컵과 올림픽 여자축구 경기 무대에 어머니 조국의 이름을 긍지 높이 아로새겨왔습니다. 특히 그는 국제축구연맹 2015년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 축구 경기 심판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서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2003년 타이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선수권 쟁탈전인 동시에 세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출전 자격 획득 경기인 것으로 해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2003년 6월 타이에서 진행되는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세계 보도계의 초점을 모은 것은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이었습니다. 2003년 6월 8일부터 21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예선 경기에서 1등으로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팀과 맞다던 팀은 일본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팀은 아시아 최강팀인 우리 팀의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준결승 경기에서 일본 팀을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가볍게 타승하고 결승 경기를 중국팀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이 새 세기에 들어서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쟁탈을 위한 결승전 두 번째 대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에는 수포로 된 100만 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조선팀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003년 6월 20일 저녁, 중국 축구협회는 선수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즉, 중국팀이 조선팀을 이기고 아시아 선수권을 쟁취하는 경우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이었다. 많은 선수들은 이번에 중국 축구협회가 이렇게 고액의 돈을 내댄 것만큼 응당히 더 분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원에 현혹된 중국 선수들이 조국의 명예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상의 강자들이 지닌 정신력의 무게에 대해서는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짧은 거리, 중장거리 연락에 의한 속도적인 공격 전술이 펼쳐지는 속에 7번 리금숙 선수가 전반전 37분경 멋진 중장거리 찬호키로 드디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리금숙 선수의 통쾌한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중국팀은 실점을 회복하려고 총공격으로 나왔습니다. 중국팀이 후반전에 가까스로 한 골을 성사시킴으로써 90분간의 경기는 1대1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승 경기를 놓고 신화통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장전 후반 경기 시작 4분경에 귀청을 째는 듯한 호각소리가 방코크 왕실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주심이 11m 볼차기를 선언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11m 볼차기 표식점에 쏠렸을 때 마량행 책임 감독은 무거운 마음으로 대기석에 주저앉고 말았다. 중국팀에 있어서 이날 밤은 슬픔의 밤이었다. 그때 정말 그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승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도 창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흥분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서 창작의 붓을 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창작했던 작품이 유학 결승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작품을 더 잘 형성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이 장한 모습을 정말 그 광학깃발 세계 하늘가에 휘날리던 그런 장한 모습을 좀 더 잘 형성했을 걸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하여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시대의 존엄과 용예를 온 세계에 자랑스럽게 떨친 우리의 믿어온 여자축구 선수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친필은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이 기적을 나눠오기 위한 원동력이었고 주체조선의 축구 선수들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가장 감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세계 보도계는 우리나라 여자축구 선수들에 대해 초점을 박았습니다. 그때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여자축구팀이 모든 팀들을 물리치고 또다시 아시아 패권을 쟁취했을 때 아시아 축구계에서는 물론 세계 여자축구계에서 폭풍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를 타에서 진행하였는데 우리 여자축구 선수단을 찍으려고 많은 취재단이 왔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여자축구단의 생활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취재한 취재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취재단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취재단은 아시아의 최강팀으로 자라난 우리나라 여자축구 선수들을 전문 취재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수들의 해외 이동 훈련 장면들과 경기 장면들, 지어 생활 세부들까지 놓치지 않고 화면에 담으며 우리 팀에 대한 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 아시아 축구연맹은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을 2003년 아시아 여자축구 최강팀으로 선정했습니다. 승리는 쟁취하는 것보다 고수하는 것이 더 간구하고 의의가 큽니다. 우리 여자축구 종합팀이 아시아 패권의 지위를 계속 고수하고 세계 여자축구계가 무시할 수 없는 강팀으로 되자면 실패와 좌절의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2003년 9월에 진행된 제4차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조별 예선 경기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의 실패는 우리나라 여자축구팀 선수 감독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8부터 29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축구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여자축구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육체적 능력과 강인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축구 경기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 축구팀들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선수 후비 육성에 많은 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강팀인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임무가 우리나라 국가 여자축구 종합팀 네 번째 감독인 김광민 동무의 어깨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와 90년대 초엽까지 우리나라 국가 남자 종합팀 방어수로 활약한 김광민 동무는 축구 애호가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광민 동무는 우선 육체 기술적 준비가 좋은 젊은 신진 선수들로 팀을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자축구 종목을 내오도록 해주신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는 정연한 여자축구 선수 후비 육성 체계가 서 있었습니다. 각 도와 시, 군, 구역 등의 전문적인 선수 후비 양성 기지인
청소년 체육학교들이 있고 수많은 중소학교들을 비롯해서 중앙과 여러 체육단들에서 여자축구 선수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경화, 길선희 등 많은 새 세대의 여자축구 선수들이 김광민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제3차 세계 청년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와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계에 자랑스럽게 떨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의 주력 선수들로 되었습니다. 김광민 책임감독의 지휘 밑에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세계적인 강팀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며 국제 경기들에서 다시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그 카타르에서 제15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축구 결승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자축구 선수들은 그 일본 팀과 마지막 결승 경기를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민들 속에 축구 박사로 널리 알려진 그 리동규 선생과 함께 제가 그 경기 해설을 맡아드렸습니다. 그 120분간의 치열한 경기가 진행됐지만은 득점이 나지 않아서 결국은 11m 승부차기로 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경기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신 분들이 오늘도 그 경기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나어린 여자 축구 선수들이 하나를 책임적으로 방어하고 잔혹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역당에서 주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우리 나어린 여자 축구 선수들이 너무나도 대견해서 정말 솟구치는 격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연장전 전후반 시간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과 일본 여자 축구 선수들 11m 승부차기로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 팀의 찬혁희. 10분 사완데 나이가 27살 오래된 선수입니다. 잘 막아내는 우리 팀의 전명희. 예. 저렇게 막아주면 우리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신심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판단하고 전명희 선수가 잘 잡았습니다. 첫 공을 잘 받아낸 우리나라의 전명희 문직입니다. 네. 이 경기에서 첫 공을 넣을 수 있는 어떤가가 뒤에 차는 선수에게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 첫 공을 전명희 선수가 잡아줌으로써 우리 선수들의 이제 신심을 더욱 높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공 리금숙. 슛! 골잉 됐습니다. 이렇게 첫 공을 득점시키면 다음 선수들이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공을 침착하게 또 책임적으로 득점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얼굴에 이제 웃음꽃이 피었고 이것만 봐도 심적 긴장이 지금 현재는 선수들이 상당히 긴장한 얼굴이죠. 정확히 넣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됐습니다. 일본 팀의 두 번째 찬혁희. 7번 안도 선수인데 다시 잘 막아내는 우리 팀의 전명희. 심지어 긴장을 해서 제대로 다리를 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세게 찼는데 정확하게 방향을 판단하고 잘 막아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경험이 풍부한 우리 전명희 선수의 특기를 잘 살리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만일 이기면 전명희 선수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11번 리은경 두 번째 차기입니다. 리은경 선수도 차기가 좋은 선수입니다. 슛! 골잉 됐습니다. 공의 방향을 보고 일본 문지기가 뻗긴 했지만은 워낙 공이 문대 가까이로 정확히 날아 들어갔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팀의 세 번째 찬혁희. 아까 바퀴에 나온 20분 나카사도인데 나카사도는 찬혁희가 좋은 공격수입니다. 전명희 선수의 공길 판단은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순희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순희 선수 역시
차넣기가 아주 차기가 좋은 이런 예. 선수로 소문난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예. 왼발 차기가 위력한 선수인데 우리 팀의 세 번째 차넣기. 약간 긴장한 얼굴이지만은 이미 두 알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긴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쭉! 예, 왼발로 차기지 않고 오른발로 찼습니다. 예, 꼬링 됐습니다. 예. 세 번째도 득점시키는 우리 팀 선수들. 전명이 문지기 손끝에 닿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공의 예.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뻗고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문지기의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3명, 4명, 일본은 4명 차고 우리는 이제 3명 차고 네 번째인데요. 정복심 선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복심 선수가 득점시키면 꼬링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 팀 선수들이 이기는 곳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팀이 차더라도 석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넉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5명을 차지 않아도 경기는 결판이 났습니다. 정복심 선수가 정확히 차넣어서 4대2로 우리가 이긴 것으로 됩니다. 11m 승부차기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4대2로 일본 팀을 가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은 2006년 까타르에서 진행된 제15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축구 경기에서 우승하여 2002년에 있은 제14차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축구 경기에 이어 또다시 2연승을 이룩함으로써 아시아 여자 축구 최강팀의 면모를 세계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국제체육경제인사는 다른 나라의 구락부에서 볼을 차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운 감독도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시아의 최강팀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조선문물은 세계 여자축구계의 혜성으로 날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의 주장 이금숙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선 여자축구팀은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경기하는 팀으로 세계에 유명하다. 축구계에서는 이런 불굴의 투지의 대표적 선수가 바로 이금숙 선수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조선의 한떨기의 진달래라고 말하고 있다. 2007년 국제축구연맹 세계 여자축구 명수팀 감독은 이금숙은 무서운 선수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평가했고, 오스트랄리아 팀 감독은 그의 기술은 세계 인류급이다, 그의 투지는 세계 축구 선수들의 본보기다라고 극구 찬양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이금숙 선수는 봄을 먼저 알리는 한떨기의 아름다운 진달래 마냥 축구 무대에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을 최강자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금숙 선수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입니다. 12살부터 축구를 시작한 그는 30살까지 18년간 축구 무대에서 꽃다운 청춘 시절을 바쳐왔습니다. 그는 국가종합팀에 서 있은 12년 동안에 105차의 국제 경기들에 참가해서 126개의 득점을 기록했고, 아시아 축구연맹의 연간 최우수 선수상을 3번, 최고 득점자상을 2번 수여받았으며 세계 여자축구 명수팀 공격수로 선발됐던 세계적인 여자축구 명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푸른 잔디 위에 종종의 구슬땀을 뿌리며 청춘 시절을 바쳐온 이금숙 선수에게 2차례나 어버이 수령님의 초남이 모셔진 시계를 수여해 주시고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 주셨으며, 그가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식상과 함께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체육인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신 진어보이시였습니다. 우리 금숙이가 축구 12살 그때부터 청소년 학교에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우리 부모는 우리 놓친 내고 나나 롱구를 했으니까 이거 체니아이가 그래도 이 롱구나 배구 하는 게 낫디 운동장에 나가서 일간나 그래서 체육관에서 하면 이 얼마나 좋나 바람도 안 불고 이 햇빛도 없는 데서 하라 했는데 야는 뭐 기어코 자긴 축구하겠다고 너자가 축구에서 뭐하니 이 고상하게 이 롱구나지 하니까 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 축구는 어떻게 발전하겠나 나는 무조건 축구를 해서 과학이빨 날리고 약속하지 않고 어머니하고 내가 꼭 과학이빨 날릴게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것도 또 학교에서는 또 자꾸 대학 공부시켜야지 공부 오빠는 단위원장하고 걔는 단위원하고 용철이는 분단위원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몽땅 또 대학 보내라기는 거 그래도 금숙이는 무조건 축구하다고 그저 슬슬 날리죠 뭐 그죠. 그러니까 오빠 따라 오빠도 사회 가는데 나도 그것도 뒤따라 가서 가겠다. 그래서 사회적단 3명이 다 거의 다 같이 났습니다. 사실 이 본인도 잘해서 그것도 알죠 사실 말이지 정말 이 평범한 노동자의 딸이 이게 우리 금숙이를 인민체육인으로 그다음 세계 체육 명수로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당에서 진짜 알고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은 사랑이 진짜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중국에서는 제5차 세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의 진영은 2006년 제3차 세계 청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대다수의 신진 선수들이 배석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그때 참가했던 선수들이 중간방어수 김경화 선수, 그리고 길선희 선수, 리윤숙 선수, 문직이었던 전명희 선수, 정복심 선수를 비롯해서 대체로 나이들이 어리고 국제경기 경험도 매우 어린 상태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나라 청년 여자 축구팀 책임 감독 사업을 해온 노력 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최광석 동무. 지금 그는 내고향 여자 축구 선수단 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석 동무는 2006년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와 2007년 아시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청년 여자 축구팀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는 데 크게 기여한 축구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제3차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은 새로운 신진 선수들로 팀을 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팀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들이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6년 4월 30일 우리 선수들이 경기들을 만나서 무조건 이기고 이번 경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믿음을 받아오는 우리 감독들과 선수들은 훈련장과 경기장마다 해서 육체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그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갔습니다. 2006년 8월 우리나라 청년 여자 축구팀은 아시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본선 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하고 처음으로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의 가장 큰 파문은 3조에서 일어났는데 그 주인공들은 우리의 믿어온 청년 여자 축구 선수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당시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보유팀이었던 도이치란드 팀을 2대0으로 이겨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을 놀래웠으며 메이코, 스위스 팀들을 각각 4대0으로 이기고 전승의 성적으로 조에서 1위로 2단계 준준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준준 결승 경기에서 프랑스 팀을 2대1로 이긴 우리 팀은 4강자전에서 우승 후보팀으로 지목됐던 브라질 팀을 1대0으로 이기고 결승 경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과의 결승 경기에서 당시 남녀 월드컵 결승 경기 역사상 전례가 없는 5대 0이라는 승리를 거두어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청년 여자 축구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세계의 출판 보도물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세계의 출판 보도물들은 완강한 투지와 의지를 소유한 팀, 조선팀의 승리는 조선의 사상, 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의 정신 승리라고 보도하면서 사상에서의 승리라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성인 여자 축구팀은 현재 세계 순위에서 7위에 있다. 이것은 아시아 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청년 여자팀은 종합팀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 즉 적극적으로 달리고 이기려는 욕망이 강하다. 이 팀은 모든 족수들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할 수준이 높은 팀이다. 제3차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거둔 우리나라 청년 여자 축구팀의 경기 성과를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리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수도 시민들이 떨쳐나 환영의 꽃물결을 펼치도록 해주시고 선수들과 감독들, 경기에 기여한 일꾼들을 노력 영웅으로 높은 급의 국가 수훈자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자 축구 선수들이 거둔 세계 패권쟁취의 자랑찬 성과,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체육인들에게 안겨주신 필승의 보검인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우리식의 경기 원칙, 경기 방법이 나온 주체체육사에 특기할 자랑찬 성과였습니다. 청년팀의 망라돼서 세계 패권을 진 조선의 혈기왕성한 신진 강자들이 여자 월드컵 무대에서 어떻게 활약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축구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화제거리로 됐습니다. 2007년 9월 중국에서는 제5차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팀이 예선 경기에서 맞다던 세 개의 팀들은 세계적인 강팀들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속해 있는 2조를 가리켜 죽음의 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2조의 미국팀과 세계 순위가 3위인 스웨리의 팀, 아프리카의 매로 불리우는 나이지리아 팀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팀은 세계 순위 5위에 있었습니다. 미국팀 책임감독 라이언은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에서 최강팀의 자리를 차지해왔다. 나는 조선팀의 모든 경기력화 자리를 보았다. 그들은 속도와 육체적 준비가 놀랄 정도로 좋다. 10번, 12번, 17번은 대단히 위협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오후 6시 중국 사천성 성도체육센터 경기장에 우리나라 팀과 미국 팀 간의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렸습니다. 미국 팀과의 경기에서 우리 팀이 보여준 실력은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반전부터 빠르고 정확한 연락으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은 체격이 큰 미국 팀의 완력 축구에 맞서 경기를 주동적으로 해나갔습니다.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우리 팀은 전반전 초기에 중거리포와 같은 먼 거리 연락으로 미국 팀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경기를 주동적으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경기가 더욱 치열해지는 속에 우리 팀에서는 중간 방어수 호순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교체돼서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호순희 선수는 국제축구연맹이 2005년 세계 최우수 여자축구 선수로 선정했던 팀의 유능한 중간 방어수였으며 경기 조직자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전반전은 득점이 없이 끝났습니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에는 미국 여자축구팀 책임감독 그레고 라이언이 경기가 시작되기 이틀 전 중국 성도에서 보도들에 실은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조선팀과의 첫 경기를 치를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비디오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조선팀의 경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다. 조선팀은 중국팀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팀 책임감독 그레그 라이언은 오산했습니다. 조선 여자축구팀은 결코 중국 여자축구팀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 5분경 우리 팀은 미국팀의 에비 원베치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실점 이후 미국팀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후반전 13분경 우리 팀의 길선희 선수가 볼차기 구역 왼쪽 부근에서 날려보낸 강한 첫 번째 중거리 포탄이 미국팀의 그물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문지기가 잡으려 했지만 공속도가 너무 빨라 어쩔 수 없이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길선희 선수의 동점골을 놓친 미국팀의 문지기 솔로는 공은 괴물처럼 회전하였다. 변명은 아니지만 상황은 그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자축구팀은 이 득점을 계기로 미국팀의 몫을 완전히 빼앗았으며 후반전 17분경에는 김영애 선수가 상대팀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재치있게 차놓아 경기 형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비가 오는 속에 치열하게 진행된 90분간의 경기에서 아시아 선수권 보유팀인 우리나라 팀과 미국 팀과의 경기는 2대2로 비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미국팀 책임감독은 이 경기는 강팀들의 대결이었다. 조선팀은 많이 달라졌다. 2003년에 비해 그들은 더 젊어졌고 공격과 방어 이행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금의 조선팀은 거대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팀 중간 방어수 캐트 화이트 힐은 조선팀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해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드센 공격에 부닥쳐보지 못하여 그들은 우리에게 육박해 들어오고 날아 들어왔으며 꾀를 지어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을 저지시켜 이날 경기에서 비긴 데 대하여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자축구 선수들은 미국팀과의 경기를 통하여 세계 앞에 조선 여자축구팀이 신비성으로 감싸인 면사포를 벗고 강자의 자세로 최고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두 번째 경기를 나이지리아 팀과 진행했습니다. 우리 팀은 전반전 17분경 김경화 선수의 구속차기로 첫 득점을 한 데 이어 4분 후에는 주장 이금숙 선수가 몰이받지 한 공이 또다시 나이지리아 팀의 그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여 우리 팀은 2대0으로 아프리카의 매로 불리우는 나이지리아 팀을 기술 전술적으로 이겼습니다. 조별 연맹전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1승 1무승부 1패로 우리나라 여자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8강자전에 진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66년) 영국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8강자전에 진출한 우리나라 남자축구팀을 천리마 축구팀이라고 부른 것처럼 세계 언론계는 제5차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을 새 세기의 축구 혜성 동방의 진달래 팀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일떠서 제왕의 자리를 차지한 팀들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나라 팀의 경기 활동에 대해 한 외신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게 한 동방의 진달래가 언제인가는 세계 여자축구 구도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다. 비록 8강자전 단계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제5차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리의 여자축구 선수들은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도 신비로운 조선 여자 축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여자 축구는 신비롭다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조선인들에게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비결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일 영도자의 지도와 고무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누가 보건 말건 대국의 열정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온 우리의 믿어온 여자 축구 선수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명예를 온 만방에 떨쳤습니다. 위대한 장모님의 품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믿어온 여자 축구 선수들은 사나운 빗바람 속에서도 봄을 문조 알리는 진달래 마냥 이렇듯 새 세계에 들어와 아시아의 최강팀으로 등장하여 세계 여자 축구계의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주체 체육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했습니다.